에시탄 왕국의 성. 이 에시탄 왕국은 이제 이게 저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보면 중동 그쪽에 더 가까운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 왕국 중에 하나가 이제 에시탄 왕국이었는데, 이 에시탄 왕국의 세력도 아주 강성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는 나오고 있어요. 에시탄 왕국의 왕은 수구였는데, 이 수구는 싸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에시탄 왕국이 거느리고 있는 주변 국가가 한 50여 개 국가가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강력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였죠. 나는 온 세상을 정복했고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술을 가져오너라. 왕이시여, 지금 사갈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자제하여 주십시오. 전하, 강무는 왕실의 은혜를 어지럽혔으니 강무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강무를 통하라. 이 에시탄 왕국의 사마 벼슬을 하고 있는 강무가 이제 이날 아침 조회에서 왕인 수구에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를 이룬 건 맞지만 지금 신흥 국가인 사갈국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제 왕한테 간언을 이제 이날 아침 조회에서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 수구의 간신이 하나 있었어요. 간신이 누구였냐면 동래였어요. 동래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이 동래가 이날 이 사마 직책을 맡고 있는 강무를 이제 왕 앞에서 비판을 하면서 왕의 성총을 흐리는 언행을 했다고 이제 앞에서 이제 아주 귀에 촥 달라붙는 이 감언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래의 감언이설을 들은 왕 수구가 사마 벼슬에 있는 강무를 목에 하옥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제 강무가 끌려나가면서 이제 막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대왕!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대왕! 결정을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막, 이제
그 궁전에서 끌려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왕의 귀에 들어가라고 이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면서 끌려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왕이 한번 내린 결정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니다 저 석방해라 이렇게 하면은 왕의 체면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번복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뭐 한 달 후라든가 뭐 이런 후에 뭐 명령을 내려서 철회를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칠락팔락해서 이렇게 왕이 그 즉각 결정을 번복하면 이게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왕이 저렇게 경박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어도 왕의 수군은 그걸 못 들은 척 하면서 이제 이날 조례를 이제 마치고 그냥 입맛은 씁쓸했지만 그래도 간신 동네가 또 와가지고 좋은 술과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리로 가자고 또 기분을 풀어주게 되니까 이 왕인 수구가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하면서 그리로 행차를 합니다. 이 사마 강무가 투옥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이 강무의 아장이죠. 강무의 아장인 소팔이 있었어요. 소팔이. 이 아장 소팔이가 이 소식을 가지고 말을 달려서 강무의 성으로 이제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장 소팔이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 아니 그렇게 나쁜 이야기도 아닌데 그거를 갖고 투옥을 시키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소팔이는 그냥 이 소식을 빨리 이 강무성에 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이 강무의 성은 이 복속한 50여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마벼슬에 있는 이 국방장관이죠. 사마면 이 국방장관의 벼슬에 있는 강무의 어떤 해라도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무의 성으로 이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도착을 한 이후에는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팔이. 이 장군 소팔은 사마 벼슬을 겸하고 있는 장군 강무의 아장이었어요. 소팔의 무술은 나름대로 괜찮은 축에 속하는 장수였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군인 강무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남달랐어요. 드디어 멀리 강무의 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장군 소팔이 말을 달려나가면서 조금만 더 가면 성에 도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달려보자. 드디어 장군 소팔이 말을 재촉을 했어. 강무의 성 경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강무의 성은,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정규군이 있고 이 사병이 있고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강무의 성에는 사병이 한 1천여 명 정도가 항시 주둔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 경비를 이제 그 사병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책에 보면 뭐 사병을 혁파했다는 거, 이게 다 이제 사병들을 이제 관군으로 편입시켰을 때 이제 쓰는 표현이 이제 사병을 혁파했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 2500년 전에는 사병을 누구나들 데리고 있었어요.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군 소팔이가 드디어 강무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님, 강무 장군이 아시탕성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아시탕성에서요? 예, 부인, 죄송합니다. 장군, 아시탕성으로 갑시다. 이제 장군 소팔과 강무의 아들 강주가 에스탄 왕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 강무의 성에서 에스탄 왕국까지의 거리는 기록에 보면은 500리 정도라고 그래요. 500리면 뭐 상당히 먼 거리요. 뭐 한 200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리는 저기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 가거든요. 저건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 둘은 무작정 이제 에스탄 왕국의 에스탄 성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이제 둘이 무작정
성 나서게 됩니다. 그 500리 길을 둘이 가면서 둘 사이에는 이제 아주 애틋한 정이 새록새록 쌓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강무에게는 이 본 부인에게서 자식이 없어서 이게 두 번째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강주였고, 이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은 소팔이었어요. 이 소팔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세 번째 부인이 아주 천비였어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굉장히 낮았다는 얘기죠. 이 기록에 보면. 그래서 글 공부를 시키기보다는 무예를 가르쳤어요. 이 강무가. 그래서 같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출신 성분이 괜찮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제 무예를 시키기보다는 글 공부를 시켜서 관리로 양성되기를 바랬고, 그 마지막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은 이제 무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무예를 전공을 시켰던 거예요. 아버지 강무가. 그래서 같은 아들이었지만 전혀 길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기의 아버지를 보자 하면서 이제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 강무가 이제 그 간신 동네에게 참소를 당해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소팔이가 즉시 강무의 성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그러니까 이복형이 되는 거죠. 이복형인 강주와 같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강무를 만나러 이제 에스탄성을 향해서 둘이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아주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그 절체절명의 임무 앞에 길을 떠나는 것이었지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500리 길이라고 하는 긴 모아가지고 길을 이제 에스탄성을 향해서 강무의 성을 떠난 이 두 형제죠. 그러니까 형이 강주였고 이복 동생은 소팔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이었어요. 둘이 이제 그 뾰족한 산길에 접어드니까 형인 강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배가 고파서 못 가겠다. 어디 먹을 거 없냐? 응? 하고 동생 소파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저기 저 토끼 저거 잡아서 오늘 구워 먹자. 자, 쫓아가 빨리. 그래. 자, 저쪽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제 이 두 형제가 길가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고 서로 앞을 막으라고 하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토끼가 그렇게 만만한 저기가 아니에요. 동물이 맨손으로 토끼를 잡는다는 건 아휴,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금방 여기다 보면도 없어지고 저쪽에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토끼를 잡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형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소파리가 드디어 자신이 갖고 있는 활을 꺼내면서 형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잡아올 테니까 너 저쪽 가서 좀 몰아봐. 소파리가 활을 꺼내서 토끼를 향해서 활을 날리니 처음에 뭐 날린 화살은 보기 좋게 나무 등골에 가서 박혀버렸어요. 아, 이게 잘 안 맞는데? 이게 자꾸 움직이는데 좀 쏠 수가 없네 하면서 소파리가 연거푸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강주가 그걸 하나 못 맞추냐, 너는 무예를 연습해내봐, 참 답답하네 하면서 이복형인 강주가 그 핀자를 줍니다. 드디어 토끼를 한 마리
잡게 돼요. 와야 맛있다. 야 이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아이고. 하면서 형인 강주가 이제 구운 토끼 요리를 먹으면서 연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소파리가 형아, 아버님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걱정이야 하고 이복형 강주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강주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지.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냐. 일단 아버님을 뵙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형인 강주가 그 낙관적으로 아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인 소파리는 이제 몸이 다는 거죠. 그래서 소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씨,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주 마땅찮아 헙니다. 맛있다. 이게 뭐야? 토끼야. 오늘 밤 어디서 자? 여기. 자, 아침이 돼가지고 소파리는 밤사이 강주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이제 아침 늦게까지 그 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이거 워낙 노둑이 심해가지고 이제 걸어오는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깊은 잠에 이제 빠져버렸던 거죠. 이윽고 이제 요란한 새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니, 어디 간 거지? 형아, 쥐야! 하고 소파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호랑이한테 물려간데 어디 있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 고맙습니다.
잠에서 깬 소팔이 옆에 자고 있어야 할 강주가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그냥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불빛에 어른 하는 걸 이렇게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어디에도 강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팔은 혹시 오줌을 누러 갔나? 이 아가? 강주야! 강주야! 그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아니, 어디 갔을까? 아휴. 좀 이따 돌아오겠지. 뭔 일이야 있겠어? 그래서 소팔이 다시 불 옆에 눕게 됩니다. 이 피 묻은 옷은 강주의 옷이잖아. 강주 호랑이 공격으로 죽었어. 간주를 위해 복수하겠다. 나는 이 핏자국을 따라갈 것이다. 소팔이는 이제 확연하게 강주가 없어진 이유를 알아버린, 그것은 간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쥐두새도 모르게 강주를 물고 간 것이었어요. 그러나 완벽한 범죄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강주는 물려가면서 이제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려가면서 핏자국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산속으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팔이는 자신의 이복형 강주의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하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위로 계속 이어져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큰 왕대한테 당한 게 분명한데, 계속 핏자국을 따라가 보자. 네,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야 하면서 소팔이 이어져 있는 핏자국을 더듬어 가면서
산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소팔은 평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 소팔아, 호랑이에 물려갔을 때는 말이야, 그 증거가 남는데 호랑이는 주로 사람의 목을 물기 때문에 이 목에서 나오는 피가 상당하다 말이지. 유능한 호랑이는 피를 안 흘리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랑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는 게 단점이야. 이런 호랑이일수록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다루기는 쉬운 편이지. 내 말을 명심했다가 혹여라도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면 네가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예비가 알려주는 것이야. 알겠느냐? 호는 자신의 아버지 강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피는 동굴 앞에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팔은 이 동굴이 호랑이의 굴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산단 말이지 하면서 동굴 앞에 지형 징후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이 동굴 앞에는 이 앞에가 상당히 넓었다 그래요. 오, 그래. 이 정도 넓이가 되어야 한판 승부를 벌여볼 만하겠지. 이제야 내가 갈고 닦은 무예를 저 왕대를 상대로 확실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뭐 사람 뼈도 나오고 뭐 이 저 사슴 뿔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이 동물들의 이제 희생당한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팔은 이제 적당한 곳에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팔이 호랑이 덫을 만듭니다. 소팔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 강무가 예전에 호랑이 사냥을 갔을 때 뒤따라 가면서 아버지 일행들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을 생각하고 그대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거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저쪽 나무 걸고 이쪽 나무에 걸어서 호랑이가 이 안으로 들어왔어 맞죠? 잘라야 하는 거지. 혼자 하려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는구나. 하나 오늘 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된 호랑이 덫은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강한 덫이 필요했기 때문에 호랑이가 이 안에 갇히게 된다면 이제 강주는 준비한 활과 창으로 호랑이를 사냥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나무와 저쪽 나무에 걸쳐서 밧줄을 당겨서 덫을 공중에 매달게 됩니다. 소팔이가 혼자 덫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덫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덫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설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소팔이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 강무를 따라다니면서 사냥도 배우고 여러 가지 생존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 덫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소팔이는 강주에 이 피 묻은 옷이 있었잖아요. 이 강주에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자기가 입고서 이제 불 입구에 누워서 호랑이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호랑이를 유인하기 위한 먹이가 스스로 되어서 호랑이 굴 앞에 강주의 옷을 입고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강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죽은 형 악의는 없었지 나에게 하면서 죽은 강주를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꼭 네 원수 갚아줄 테야. 이제 소팔이 자고 있는 왕대의 곁에서 살살 일어나서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설치된 덫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왕대가 깨어서 뒤를 줄줄 따라오면서 이상하다, 이 잡아놓은 먹잇감이 다시 살아나서 기어가다니 하면서 이제 호랑이가 좀 이상하다는 듯이 소파리를 따라옵니다. 소파리 계속 기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엎어져서 죽은 척을 하면서 뒤를 살짝 보니까 어느새 왕대가 뒤에 와서 소파리를 물끄러미 뚫어져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엎어져 있는 곳에서 한 3-4m만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설치된 덫 안으로 이 왕대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질 않으면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왕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